자, 그럼 이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및 법소정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동일 그룹 내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 후 남은 양도 차손은 동일 그룹 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토지, 건물, 주권 비상장 주식, 신탁 수익권을 순서대로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과 주권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 및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허용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다음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일을 가정을 하고요.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3주택 이상인 경우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세율의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하고 7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만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세율은 60%입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요. 자, 다음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양도한 경우네요. 자, 분석과 같이 볼게요. 양도가액은 6억 원이었고 취득가액은 4억 원, 모두 실질거래가액이네요. 실질거래가액이 있네요. 그럼 양도가액 6억 원으로 보죠.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나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 아니므로 6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가에 3억 원은 초과하지 않았고 5%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자, 취득가액 볼게요. 취득가액 4억 원이었고요. 자, 4억 원에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이 됐다 돼 있네요. 그래서 4억에 1,500만 원 빼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 시 국민주택 채권을 800만 원에 매입했고요.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에 매각했네요. 차익이 500이죠. 하지만 이날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했다면 200만 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했을 겁니다. 사채업자한테 매각해서 500만 원의 매각 차손이 났죠. 여기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 1,300만 원은 취득가액에 가산해주고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공제하고 취득세는 취득부대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 되어 있죠. 필요경비 계산해보는데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되어 있죠. 근데 매각 차손이 사채업자한테 매각한 거는 500만 원 차손이지만 금융회사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양도해야 했을 경우 발생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양도시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부담했네요. 그래서 900만 원을 부담했네요. 900만 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해 줍니다. 그래서 총 필요경비는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1억 9,1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부터 해보는데요.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 있네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 9,100만 원에서 10% 1,91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1억 7,190만 원 나오는데요.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6,940만 원 나오겠습니다. 다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볼게요.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에 대해서 보는 거네요. 16년 5월 9일에 10억 원에 취득했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네요. 양도가액은 21년 4월 8일에 시가인 15억 원에 양도했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거래가액 15억 원 인식해 주시고요.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죠. 그 회계상으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는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에서는 취득 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가산해 준다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한 가액 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과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되어 있죠. 6천만 원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 있고요.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되어 있죠. 그래서 6천만 원, 9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은 8억 5천만 원이 되고요. 자, 필요경비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액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네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 1억 5천만 원 필요경비로 넣었습니다. 실제 취득가이기 때문에 필요계산 공제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양도차익 5억 원 나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볼게요. 16년 5월 9일에 취득했고요. 21년 4월 8일에 양도했네요. 그러면 17, 18, 19, 20 4년 11개월 정도니까요. 5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4년 이상이니까 428 해서 8%, 그 다음에 4천만 원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 4억 6천 나오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한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4억 5,750만 원 나옵니다. 자, 부담보증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은 볼게요. 자, 거기서 갑이 17년 5월 10일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4억 원 차입했네요. 실질 거래가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부담보증여니까 아마 이 개별공시지가 7억 원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자, 21년 10월 5일에 은행 차입금 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돼 있죠. 5년 지났나요? 5년 안 지났죠. 부담보증여에 해당되고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인 14억으로 평가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양도가액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양도가액이요. 증여 당시 14억 원이었으니까요. 14억 곱하기 차입금 4억 원 하신 다음 다시 14억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4억 원이 되겠네요. 자, 취득가액은 거주자 갑이 취득했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7억이었죠. 이 7억을 기준으로 4억 곱하고 뭐로 나누죠?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 14억과 나누죠. 취득가액 2억 원 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구할 때 취득가액을 실질가액으로 했지 않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 2천만 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억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죠. 기타 필요경비 계산할 때요. 7억 곱하기 차입금 4억 나누기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 14억 나눈 금액에 3% 곱하시면 6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1억 9,400만 원 나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552만 원 공제되고요. 양도소득 금액 1억 7,848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250만 원 소득기본공제 차감해 주시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7,598만 원 나오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자료 분석 한번 해볼게요. 주식이네요. 법인의 총 발행 주식 만주 중 6,000주를 취득했습니다. 18년 3월 10일에요. 그리고 21년 6월 15일에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을에게 양도했네요. 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현금 2천, 토지역 건물일 1억 5천, 기계장치 1억 3천, 총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뭐가 됩니까? 특정 주식 A에 해당합니다. 이 만주 중 6,000주를 취득했으니까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자에게 양도했으므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특정 주식 A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주식은 양도할 때 양도소득이 없지만 이거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특정 주식 A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분석했을 때 50% 이상을 양도했죠 또. 그래서 갑은 21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21년 6월 15일에 양도했으니까 6월 30일 말일자 기준으로 2달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하죠. 자, 갑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특정 주식 A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주식 A는 1그룹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어요. 자, 특정 주식 A의 양도이므로 기본세율 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그룹별로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 양도 이외의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식의 양도는 명의계서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 주택이네요. 주택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 주택자를 보면요. 16년 6월 5일 실지거래가액은 미확인되고 기준시가만 4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는 21년 9월 8일에 했고요.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 기준시가 9억 원이었습니다. 자, 같이 분석을 해서 볼게요. 자, 일반적인 양도차액 계산해 볼까요? 양도가액은 10억 원이었죠. 10억 원. 그리고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한번 볼게요. 자,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자,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더하기 소모된 비용 있죠. 양도 비용 합한 것과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4억 5천만 원 되겠고요. 3% 곱해줘야 되죠.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구할 때는 기준시가 4억 5천에 3% 곱한 1,350만 원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되겠고요. 환산 취득가액 계산할 때는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자, 기준시가 4억 5천만 원 그리고 양도할 때 기준시가 9억 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5억 원이 환산취득가액이 되고요. 총 5억 1,300만 원이 되고 자본적 지출액은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 지출했죠.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이 중 큰 금액은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한 금액 5억 1,300만 원이 되니까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는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액은 4억 8,600만 원이 되는데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액이므로 과세가 되죠.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일반적 양도차액인 4억 8,600만 원에 고가주택 양도할 때는 10억 빼기 9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지거래가액 빼기 9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액 4억 8,600만 원에 1억 곱해주시고요. 그걸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나눠줍니다. 10억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4,865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인 4,865만 원에 동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각각 20%를 적용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40%를 곱한 금액 1,946만 원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해줍니다.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2,919만 원이 됩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번 볼까요? 대상은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고요. 미등기 양도자산과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그 기존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일반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인데요.
대상 자산의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은 2배수고요. 15년 이상을 한도로 합니다. 30%. 그리고 법소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인데요. 대상 자산의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 더하기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한 겁니다. 자, 공제율은 그래서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나뉘게 되는데요. 자, 보유기간별은 4배수입니다. 3년 이상부터 적용이고요. 3년 이상이면 12%가 되겠죠. 한도는 10년 이상, 보유기간, 거주기간 둘 다 동일합니다. 한도는 10년 이상 40%고요. 거주기간은 4배수인데 거주기간은 2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부터 적용, 거주기간은 2년 이상부터 적용. 자, 배수는 4배수. 일반 자산의 경우 공제 배수는 2배수, 3년 이상부터 적용, 6%부터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양도소득세액 자료 분석 특수관계인 우회양도 이거 한번 볼게요.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18년 4월 10일 증여받아 취득 등기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세액은 500만 원이었고요. 을은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21년 4월 25일에 양도했네요. 증여받은 지 3년이 조금 지나서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을에게 귀속되지 않았고요. 토지의 양도에 대한 법정 신고기한 내 을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은 1천만 원이었네요. 자,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서 수중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갑이 양도소득세 2천만 원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3년 조금 지나서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을이 다시 양도했죠. 그럼 이 경우에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봅니다. 우회양도로 봐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2천만 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갑이 신고 납부의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양도가 되는 겁니다. 을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은 1천만 원이었고 증여세가 500만 원이었죠. 합하면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갑이 직접 양도했을 경우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더 크죠. 그래서 우회양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갑과 을은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겁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규정 자료 분석 한번 볼게요. 16년 1월 15일에 15억 원의 건물을 취득한 후에 18년 2월 1일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네요. 증여 당시 해당 건물의 시가는 25억 원이었고요. 해당 건물에 대한 8억 원의 임차보증금은 을이 승계했네요. 그리고 을은 21년 5월 1일에 정에게 시가인 30억 원에 양도했네요. 건물에 대한 8억 원의 임차보증금은 정이 또 승계했고요. 그래서 배우자 을이 해당 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세액 계산 시 적용한 보유기간, 그리고 18년 2월 1일자 증여에 대하여 부담한 증여세 처리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배우자 을이 양도일 21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최초 증여자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5년 이내에 양도했죠. 그래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간 증여재산 및 2월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한 을이고 이 수증자를 말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증여한 배우자 갑이 취득한 날 16년 1월 15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형제끼리 한 거는 특수관계인 우회양도로 봤죠.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 증여재산에 관해서는 이 2월 과세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 비교 보시면요. 2월 과세 규정, 우회양도의 부인 규정 비교 있죠. 적용 대상은 우회양도의 부인 규정에 같은 경우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우회양도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2월 과세 규정은요.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1그룹에 대해서만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네요. 자,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이 됩니다. 2월과세 규정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우회양도 부인 규정은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한번 볼게요. 2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우회양도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둘 다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 한번 볼게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2월과세 규정은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회양도의 부인 규정 같은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적용하는 거예요. 그 증여세나 증여받은 자가 양도했을 때 양도금액이 애초에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했을 경우보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증여세 처리 볼게요. 2월과세 규정은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우회양도의 부인 규정은 증여세의 부과를 취소시켜요. 애초에 처음부터 한 걸로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해당 건물을 양도한 이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이 증여재산에 대한 2월과세 규정이 적용했기 때문에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증여한 배우자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배제합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증여한 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기준시가는 양도일 이전 1개월 종가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도일의 종가에 의해라고 하면 틀린 문구고요. 1개월 종가 평균에 의해서 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요. 거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양도차손은 그룹별로 통산하므로 주식의 양도차손을 그룹이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만약에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땐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자동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취득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요. 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다른 건물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 외에 다른 면적의 실지거래가액까지 포함해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인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이 신탁에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할 때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시 차감하게 됩니다. 자, 비과세 차감액 한번 볼게요. 자, 비과세 차감액은 둘 중 최소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하고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빼기
실지거래가액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 차감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 법소정의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요.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차액의 외화 환산은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했을 때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외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범위에 속합니다. 자, 국외자산 양도 사례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거주자 갑이 외국에 소지하는 시가 7억 원에 상당한 주택 한 채를 17년 4월 1일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21년 4월 23일에 양도했다 돼 있네요. 자, 갑이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갑의 유일한 소유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자산에 한해서는요. 자, 적용할 환율, 아까 위에서 봤듯이 양도가액인 경우 수령한 날의 환율로 하고요. 필요경비의 경우 지출한 날의 환율로 하게 됩니다. 자, 소득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장 소득세 기타 사항은요. 출제율이 낮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법인세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